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 달에 한 번 출연해주는 우리 월간조선 배진영 부장 모셨습니다. 차장입니다. 연말에 연초에 꼭 부장 될 것 같습니다. 내 느낌이. 월간조선 신년호. 예. 신년 특대호로 해서 나왔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예. 그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고. 월간조선도 지금 뭐 유튜브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어떠세요? 저희 월간조선 TV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3주 됐는데, 네, 저희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따끈따끈한 얘기들, 또 월간조선 기사의 어떤 그 뒷이야기 같은 것들, 또 이제 월간조선에 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시작하고 보니까 예, 이 황태순 TV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죠? 저희 한 27만 대 갑니다. 예,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뭐 지금 시작입니다만은 월간조선 예. 또 새로운 도전이네요. 오늘 이번 그 기사들 중에서 제일 눈에 거는 것은 예, 그 민정비서관 백원우의 별동대로 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 설명에 의하면 고래걷기 사건을 위해서 울산 내려갔던 저 백모 씨, 예, 이제 백원우 별동대원 백 씨의 죽음 예. 심층 추적을 했는데 예, 최우석 기자가 뭐 예.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네. 종합했습니다. 이게 뭐 예. 물증이 딱 나올 수 있는 거 아닌데. 예, 근데 오늘 그 조선일보 네. 12월 18일, 네, 동아일보 12월 18일자 일면 톱 기사들이 다 울산 예. 시장 부정선거의 예. 기획 네,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예. 그리고 뭐 공천 되기 전에 이미 청와대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을 만나서 송철호 씨가 네. 뭐 이러저런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예. 또 출마를 권유했고 예, 경선에 당내 경선에서도 뭐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청와대가 네. 나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고래고기 백모 씨 극단적 네. 선택을 한 분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가 짐작이 가는 바가 있는데 네, 최우석 기자가 한 달 내내 네, 취재한 결론도 예, 똑같아요. 예. 이거는 뭐 최우석 기자가 얘기했는데 이분이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네. 느끼게 된 것은 네, 대통령과 청와대, 네,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예.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예. 심리적 압박 때문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렇게 예. 결론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을 한 건데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는 그 고민정이라는 친구는 뭐 오해와 억측 때문에 뭐 극단적인 뭐 뜬금없이 갑자기 예. 뭐 그 양반이 무슨 오해를 받았다든지 근데 이 검찰 수사관 백모 총경의 그 수사관이죠. 총경은 아니죠. 백모 씨가 총경입니다. 아닙니다. 정모 씨가 총경입니다. 예. 경찰에서 나온 정모 총경이 있었고 검찰에서 나간 백수사관이 있었죠. 네. 백수사관은 그 주변 사람들을 다 탐문한 결과 예. 오히려 그 무슨 뭐 오해와 억측이 아니고 네.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네.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네. 책임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네.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결론인데 예. 어떻게 취재하신 겁니까? 뭐 취재는 이제 최우석 기자가 했으니까 그렇고 사실 뭐 지금 이 사건 성격상 더군다나 이제 어떤 키를 갖고 있었던 백수사관은 이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접근이 어렵죠. 그리고 뭐 청와대 쪽으로 가서 고민정 같은 사람 만난다고 한들 뭐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영향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이라든지 백수사관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두루 해가지고 좀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백수사관이라고 하는 그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았었죠. 그 어떤 그 재직 중에 이제 해경한테 이제 기합 준 적도 있었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해경에서 이제 뭐 세월호 관련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그거죠. 시키니까 지시를 한 거죠. 근데 이번 기사에는 뭐 그 부분까지는 덜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백수사관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그래도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요. 보면은 사람이 꽤 유능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좋았다. 요건 뭐 이제 이번 기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데 이 백 수사관이 우선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뭐 알려졌지만 에이스 수사관이었고 문건 작성 능력도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 중에서도 에이스들이 이제 대검 뭐 정보기획관실이나 이런 데로 갔다가 청와대로 가고 이러는데 그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거의 뭐 편애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아껴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좀 그 호남 출신이고 지역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본인이 굉장히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박근혜 탄핵은 유가 아닌 정도의 일로 번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자기가 검찰에 불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검찰에 불려가면 또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도 또 자기한테 알만한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건데 걷다 대고 자기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결국 자기가 아는 사실을 다 털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뭐 일파만파 벌어지는 거고.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그렇죠. 적반하장격으로 적반하장이죠. 이 백 수사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서른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 니들이 압박해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뭐 청와대 압박이냐 그랬는데 결국은 그 관점에서 볼 때도 청와대 이제 동부지검에 이제 파견돼가지고 그런 압박도 있었겠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기 몸담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 부담 가는 그걸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에 간 것이 검찰이 그렇죠. 이 사람을 압박해서 그다음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되지 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옛날 그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상사가 계속 이제 지금 사건 진행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압박을 했다면 검찰보다는 오히려 청와대 쪽에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이걸 이제 검찰 뭐 수사 옛날식 수사 관행의 무슨 뭐 결과 아니냐고 이제 자꾸 뭐라고 아니 근데 하시는데. 저기 백 수사관이 뭐 한 번이라도 검찰에 불려갔다 나왔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백원우 별동팀이 지금까지 뭐 알려진 거는 뭐 창성동 별관에 뭐 있었다 그러는데 별도의 아지트를 또 가지고 있었다. 그런 또 증언들이 나왔구만요. 그 창성동 별관은 아시겠지만 이 경복궁길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몇 개의 정부 부서들이 나와 있는 그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성동 별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서울경찰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 백원우 별동팀의 이제 정모총경하고 백원우 수사관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그 근처에 오피스텔을 드나들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많이 목격됐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바로 옆에 서울경찰청이 있으니까 경찰이나 정보 관계자들이 그런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앞에 이제 뭐 오피스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청 앞에. 거기에다가 만약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했던 게 아니겠느냐. 그거는 이제. 그렇죠. 뭐 비밀스러운 공장을 많이들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했던 걸, 그런 사무실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조선일보 보도,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게 선거가 6월에 있었다면은 그 전 이미 그 2017년 10월 이때부터 송철호 씨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이게 긴 과정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노영민과 청와대가 뿌득뿌득 이 정총경하고 백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갔던 것은 뭐 고래잡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조선동아의 오늘 보도와 월간조선 보도를 종합해 본다면은 이 정총경과 그 백수사관의 그 울산에서의 활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뭐 그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정총경은 뭐 울산 뭐 내가 언제 울산 내려가서 고래고기로 뭘 해경도 가고 뭐 가고 했다라는 건 그건 이 사람들이 울산 부정선거에 들어갔었던 것 중에 지금 드러난 것만 노영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총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청와대 조국까지 나서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대통령 조국이가 당내 경선자들 뭐 어디 뭐 무슨 발전으로 보내주고 뭐 어디 뭐 자리 달라 그런다고 서로 보고하고 그걸 송철호 그 신복인 지금
저 울산 부시장으로 승진했던 그 친구가 한 일지에 다 지금 그 확보가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해 볼 거는 정청경에 대해서 더욱더 조사해야 될 거는 도대체 무슨 일부터 니들이 시작했냐. 청와대가 그 뭐 대통령이 천거에서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한 건지 이건 뭐 조국하고 이 사람들한테 털어내야 될 가장 큰 초점이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아까 하던 얘기입니다만은 뭐 검찰 쪽 압박이나 청와대 쪽 압박이나 그러는데 이 죽은 백수사관의 지인들 같은 데는 그 왜 유서에서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가족들 배려달라는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정부와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는 검찰이 가족들의 비리를 근거로 백수사관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정반대라 이 말씀. 그렇죠. 그 우선 지인들 얘기는 상당히 그 청렴하고 이런 사람이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털려야 먼지가 나올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백수사관이 얘기한 그거는 결국은 청와대 쪽에서 내 가족을 갖다 볼모로 잡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니까 가족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 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밝혀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유재수 때문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던 유재수 감찰 그렇죠.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동부지검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거 해서 야 빨리 알아봐가지고 민정수석실로 보고해. 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이모식인가 행정관 하다가 선명되다가 이제 그 민정비서관으로 올라간 그 사람이 있어서 이재무죠? 이광철. 예. 야, 참 이 청와대가 조국이가 지휘했던 민정수석실 백원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이 친구들이 그야말로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이 마피아 같은 그 끔찍한 짓을 불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고, 그래서 이 백수사관이 계속 그 청와대 이제 발탁돼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는 좋아했는데 이 주변 지인들에게 너무 위태롭다, 너무 위태롭다 그랬더니 불법을 하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거의 뭐 3.15 부정선거 수준 아닙니까? 이쯤 되면. 3.15 부정선거가 이제 정권이 총체적으로 한 건데, 이거는 뭐, 좀 그때는 내무부. 그렇죠. 그때 뭐 청와대 경무대라는 건 뭐 작았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모든 권력을 쥔 백원우와 이 조국이가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기획해서 거의 반년 이상을 공작한 거니까, 이건 진짜 뭐, 워터게이트 사건도 아니고, 뭐, 이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래게이트죠. 고래게이트.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건 뭐 어떤 걸까요? 글쎄 우선 뭐 거의 보면은 원래 그 백수사관을 불러내 갖고서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시했느냐라든지 거기 왜 내려갔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볼 계획이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뭐 사실은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100원을 갖다 정면으로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우스운 얘기지만은 조국조차도 꼬리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국이 꼬리죠. 근데 3.15 부정선거는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 무투표 당선이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 혼자 나왔었고 이대봉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도 뭐 면책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부정선거의 전모를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야하고 끝이 났는데, 울산 부정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지금 기획이고 몸통이 걸면서 이건 뭐 천인 가공할 지금 팩트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정말 오히려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이게 그 중한 범죄네 얘기 들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언론을 뭐 완전히 장악하고 권력기관 뭐 정부기구를 뭐 해서 이제 니들이 뭐 할 테면 해봐라 지금 이제 힘으로 버티겠다는 각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월간조선도 이 사건 울산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파헤치셔야 되겠네요. 계속 해야 되겠죠. 다음 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급하면은 월간조선
예. TV 예. 그 유튜브에도 빨리 올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